안녕하세요, 레이볼트입니다. 오늘은 제가 PNY의 RTX 5070 올블랙 그래픽카드 여러분께 소개드리려고 들고 왔습니다. 오늘 리뷰에서는 이 그래픽카드의 디자인부터 자세히 살펴보고요. 각종 게임 벤치마크 결과, 그리고 게임 플레이 시 온도, 소음, 전력 소모량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제품부터 만나보러 가보시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주인공은 엔비디아의 RTX 5070 칩셋을 탑재한 미국의 제조사 PNY의 그래픽카드입니다. 특히 이번 제품은 메이저 컴포넌트 유통의 1티어죠. ST컴에서 올 4월 정식 유통 계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출시된 PNY의 그래픽카드 중에 하나입니다. 제품명도 생김새 그대로 트리플펜이라는 심플한 이름만 갖고 있는데요. 패키지는 그래픽카드와 케이블만 담겨 있고요. 봉인실은 부착돼 있어서 미개봉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는 있겠습니다. 카드는 3펜 구성의 올블랙 디자인으로 슈라우드에 색상은 없지만 패턴이 많이 적용된 모습이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이 펜이 돌더라도 중심부는 회전하지 않기 때문에 PNY 로고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펜 주변에 특히 다양한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요. 투톤으로 광택 표면이 곳곳에서 확인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올블랙 디자인이라고 한다면 이런 광택이 없이 깔끔하게 구성하는 것이 더 무게감 있고 모던한 느낌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측면엔 좌측에 큼직하게 PNY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고요. 지포스 RTX 모델명도 보이네요. 슈라우드가 측면 전체를 모두 덮는 디자인은 아니고요. 약간 노출된 부분으로 히트파이프와 방열판도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디자인 부분에서 가장 마음에 든 부분은 이 메탈 백플레이트였는데요. 슈라우드보다 훨씬 더 깔끔한 디자인에 무광 처리로 고급스러움을 더해주었고요. 프린팅도 과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딱 이 백플레이트 패턴 그대로 슈라우드도 같은 결의 디자인을 적용했더라면 외모 점수에서 훨씬 더 높은 점수를 개인적으로는 줄 수 있었을 것 같네요. LED가 전혀 없는 카드라서 더더욱 그렇고요. 두께는 48mm로 이 슬롯을 살짝 넘고요. 경쟁 제품들 대비 살짝 얇은 편에 속합니다. 출력 포트는 4개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전원 공급은 12V 전용 커넥터를 사용하고요. 카드 중심부 부분에 커넥터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기본 구성품으로 8핀에서 변환 젠더를 제공하니까 구형 파워에서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070급까지는 전력 소모량도 그리 크지 않은 편이라서 멜팅, 화재 위험은 상대적으로 적은 상황이기도 하고요. 자, 이어지는 부분 벤치마크 결과 여러분들께 자세히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에는 9800X3D CPU에 적당한 환기가 제공되는 대중적인 미들타워 케이스를 사용했고요. 그래픽카드는 별도의 튜닝이나 오버클럭 없이 터보 모드 상태에서의 설정 그대로를 사용했습니다. PNY의 전용 튜닝 소프트웨어인 벨로시티 X를 설치하면 펜 속도의 수동 조절이나 성능 모니터링 기능, 그리고 오버클럭 값을 자동으로 스캔하거나 수동으로 변경하고 테스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건 꽤나 쓸만한 소프트웨어더라고요. 유명한 점수놀이 타임스파이 그래픽스 점수부터 보면 경쟁사보단 낮지만 동일 칩셋의 FE, 즉 일반 클럭의 모델 대비 확실히 높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엔트리급이라고는 해도 클럭은 기본 대비 꽤 높아서 동급 제품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장점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는 다른 테스트인 스틸 노마드에서도 동일했는데요. FE 대비 약 5% 수준 증가한 것이 보입니다. 이어서 실제 게임인 몬스터 헌터 와일즈에서의 테스트 결과입니다. 21대9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의 결과인데요. 카드의 타겟 해상도인 QHD 이상에서 풀옵션 업스케일링만 품질로 적용해줘도 어느정도 원활한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프레임 생성 기능까지 켜보면 울트라 와이드 QHD에서도 쾌적한 프레임이 확보됩니다. 이는 다른 고사양 트리플 A급 게임에서도 비슷했는데요. 워해머 스페이스 마린 2에서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를 약간의 업스케일링 설정만 적용해줘도 프레임이 꽤나 확보되는 게 보입니다. 이러한 패턴은 프레임 생성 기술을 활성화하면 더욱 명확해져서 150프레임을 넘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력은 220W 이상 소모하고요. 이때 코어 온도가 60 중후반으로 확인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보다는 4K에서의 성능이 인상적이었는데요. 해상도가 많이 높아졌는데도 각종 생성, 스케일링 기술을 통해서 게임 플레이에 지장이 없을 좋은 퍼포먼스도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다른 고사양 게임계의 큰형님이죠. 사이버펑크에서도 유사했는데요. 울트라 와이드 QHD, 울트라 프리셋만 적용해도 프레임이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확보되었습니다. 프레임 생성 없이 업스케일링만 가볍게 넣어도 나름 쾌적한 플레이가 가능했고요.
동일 해상도 기준 프레임 생성 기술만 2배로 적용해보면 최소 135프레임 이상을 꾸준히 유지했네요. 이러한 프레임 생성 기술은 화질 부분에서 다소 아쉬움이 남긴 하겠지만 프레임 확보는 확실하게 해주는 그런 성능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레이트레이싱까지 활성화해보면 이제 프레임이 많이 낮아져서 겨우 60프레임대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이건 워낙에 높은 사양 설정이라서 가볍게 보고 넘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또 다른 고사양 국산 온라인 게임인 퍼스트 디센던트에서는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 기준 약간의 업스케일링이 더해져도 오브젝트가 많은 구간에서는 60프레임 이하로 뚝뚝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프레임 생성까지 켜면 어느 정도 안정적인 플레이가 가능한 수준이 되긴 하는데요. 게임별 차이이겠지만 오브젝트의 가장자리가 뭉개지고 화질이 많이 열화되는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레이트레이싱까지 활성화하는 경우 더욱 그런 현상이 심해지는 게 확연하게 보였는데요. 프레임은 70프레임 넘게 확보가 되더라도 화면 품질 자체가 많이 낮아져서 플레이하는 데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이건 게임별 최적화의 문제이긴 하겠네요. 디아블로4와 같은 아케이드성 또는 사양이 조금 낮은 게임들에서는 QHD를 넘어서 4K에서도 충분히 레이트레이싱을 포함한 완전한 풀옵션을 프레임 생성 기술을 쓰면 아주 쾌적한 수준의 프레임으로 플레이해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면 메모리 사용량이 상당히 증가해서 여유가 없어 보이기는 하네요. 이제 고사양의 게임을 떠나서 중급 온라인 대표 게임인 배틀그라운드 한번 플레이해봤습니다. 앞전 게임처럼 울트라 와이드 QHD 해상도, 풀옵션에서도 높은 프레임을 보여주는데요. 드라이버 문제인지 최소 프레임이 너무 낮게 나오긴 하네요. 4K 해상도에서도 80프레임 정도 확보해서 플레이를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어서 그래픽카드의 고유 성능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고자 실게임에서의 데이터를 한번 분석해봤는데요. 우선 코어 클럭은 평균 2900MHz 이상을 꾸준히 유지하는 게 확인됩니다. 편차도 적은 편이라서 안정적으로 오버클럭된 높은 클럭을 잘 유지해주는 게 인상적이고요. 여타 오버클럭 모델 부럽지 않은데요. 온도를 살펴보면 3팬 치고 슬림한 디자인 때문인지 살짝 높은 수준을 유지하긴 합니다. 다만 평균과 피크의 차이가 크지 않고 안정적이긴 하네요. 이때 쿨링팬 속도는 최대치의 절반 수준 이하이긴 합니다. 소모 전력은 최대 237W, 평균 227W로 하위 모델들과는 차이를 보여주는데요. 3개의 쿨링팬은 최대 속도 대비 50% 수준을 조금 넘는 1700에서 1800 게임 내내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동작에서 카드의 소음은 37dB 수준으로 나름 정숙한 수준을 유지하며 일반적인 환경 소음에 의해서 잘 느끼긴 어려운 수준이긴 합니다. 강제 최대 속도로 동작 시 60dB이 넘어서 상당한 소음이 느껴지니까 튜닝 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요약을 통해서 오늘의 그래픽카드 리뷰 마무리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드린 P&Y 그래픽카드의 장점을 꼽아보자면 묵직하고 심플한 올블랙 디자인과 안정적인 고클럭 유지력, 그리고 동급 라인업 스펙 대비 낮은 가격대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탑티어 AS를 자랑하는 ST컴에서 유통을 시작했다는 점을 주목해볼만 하겠네요. 그래서 추천할 만한 대상을 꼽아보자면 QHD 해상도 이상의 모니터를 사용하는 게이머분들과 심플한 올블랙 시스템을 꾸미고 계신 분, 프레임 생성 업스케일링 기술에 익숙한 사용자분들과 가성비 중요시 하는 분들께 추천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 5070이 가격이 좀 내렸더라고요. 총평입니다. 전통 있는 메이저 컴포넌트 유통사인 ST컴과 P&Y의 첫 콜라보인데요. 최근 인하된 가격으로 재평가되는 RTX 5070 칩셋과 엔트리급답게 접근성 좋은 가격에 심플하지만 단단한 기본기를 갖춰서 관심 가져볼 만한 제품이 되겠습니다. 다만 제조사와 카드만의 아이덴티티, 강렬한 인상을 줄 무언가가 살짝 아쉬운 제품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네요. 이상으로 오늘의 리뷰 마칩니다. 더 좋은 제품들과의 리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